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할까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구정 연휴 때 집에 책이 이게 너무 좀 많고 이래서 제가 책 정리를 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은 1994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선물 주신 책이에요. 멋진 남편이 되는 책인데, 그 당시엔 제가 대학생 본과 2학년 때인데, 그때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94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의사가 그 가족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할지 말지는 가족들이 결정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암이 조금 말기가 진단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병원에서 맨 처음 진단을 받고 이제 대학병원을 가기 위해서 어머니한테는 일단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 가족끼리 좀 큰 병원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시니까 어머님이 아마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일단 한번 찍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족 사진을 한번 찍고 저한테 대학병원 가기 전에 저한테 책 선물 한 권 주셨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본과 2학년 때니까 결혼에 대한 아직 생각을 안 할 때니까 이 책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어머님이 이제 입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이듬해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또 정신도 없기도 하고 이래서 이 책을 잘 안 읽고 있다가 이거를 책꽂이에 꽂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제가 인턴 때 이걸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인턴 때 썼던 그런 카드가 여기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인턴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읽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좀 줄이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인턴 때 너무 바쁘고 하니까 이게 또 어디 꽂아놨다가 잘 안 읽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이사를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소중한 책이니까 아마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26년 만에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어머님이 저한테 주실 때 공교롭게도 지금 제 나이랑 그 어머님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책을 보고 상당히 좀 감회에 젖었는데, 그래서 그 연휴 기간에 이 책을 싹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마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할 거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멋진 남편이 되거라, 이런 이제 미래의 그 며느리를 위해서 이 책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휴 기간에 이 책을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줄을 꺼가면서. 그래서 보통 이런 책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혼 때 결혼하기 전에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한 지 오래된 사람들, 10년, 20년, 30년 된 분들도 이 책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러면 제가 참 더 멋진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건 신혼 때만 비단 필요한 책이 아니고 20년, 30년 이런 분들도 이 책 꼭, 이런 종류의 책이 많이 있잖아요. 꼭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우리나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좀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참 이거는 정말 그렇다고 이게 무릎을 친 몇 개가 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대중들 앞에서 아내를 아주 그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좀 깜빡깜빡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을 때 아주 그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라는 말이죠. 그럼 아내가 그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내가 너무나 기뻐요.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을 너무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명이 있을 때도 좋지만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러면 이 아내가 너무나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쁘니까 또 남편한테 더 잘해주고,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차를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소개할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도 감싸주고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걸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 잘 못하니까 그런 걸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장모님께 아내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내가 없을 때 장모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내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럼 장모님이 또 딸한테 또
너 남편이 이런 얘기 하더라 하면 또 아내들이 너무나 기쁘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고민이 있을 때 아내와 상의하라는 거죠. 저도 이걸 잘 못 지키는데 왜냐하면 나중에는 알게 되잖아요. 이제 이 고민을 말해봐야 아내한테 이제 한국 남자들 아내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되면 아내가 아주 실망한다는 거죠. 아,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같이 걱정하는 게 나는 좋은데 남편 혼자 그러면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다면 이것이 아내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더 이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아내가 화를 내면 그것은 대부분 지나간 일에 일이 쌓여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아니고 쌓여서 이게 이제 화를 내는 원인이 많다는 거죠. 여자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남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사소한 말로 어떤 사건으로 이 아내가 화를 내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어떻게 내가 지나간 무슨 잘못이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추적해보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바로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 지금은 말해도 되겠다. 요럴 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부 싸움을 할 때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또 당황해하는 거지. 부부 싸움을 하면 자기 부부만 싸우는 줄 알고 되게 당황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부부 싸움 안 하는 부부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부부 싸움을 한다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싸움을 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할 때 어떤 선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 외모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싸움을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마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에 주장하는 것은 부부 싸움을 할 때는 남편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을 끌고 가지 말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면 또 여자들은 또 풀리고 또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지 말고 잘못을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인정해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물론 자기가 잘못하면 당연히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비슷비슷할 때도 인정하는 게 더 좋다. 더 남편이 져주는 게 좋다. 이 책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에 주장하는 것은 용서한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재론하지 마라. 그것도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주장하는 게 또 처가댁에 잘해라. 처가댁에 잘해라.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친정과 본가 이것을 절대로 처가댁에 조금 더 잘하면 잘했지. 왜냐하면 이렇게 처가댁에 잘못한다고 아내가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게 이 책에서 아내의 어떤 외모 변화, 머리를 새로 했다든지 어떤 옷을 새로 샀다든지 또 무슨 뭘 하나 이렇게 귀걸이를 샀다든지 이렇게 하면 칭찬해 주라는 거죠. 남자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게 또 이 아내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 연애 감정을 이게 누구나 여자들은 연애 감정을 다시 느끼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외모 변화 이런 거에 반응해 주란 말이죠. 리액션 해 주라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들은 또 그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고 말해주면 또 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책 소개도 할 겸 제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결혼하신 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이건 비단 남편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아내들이 또 이 영상을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이게 남자 여자 이게 크로스로 다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